굽이굽이 언덕을 따라 새하얀 배꽃이 물결치는 과수원. 이곳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펼쳐질 무대입니다. 농민 후계자 같네 이제. 올해 나이 25. 재혁 씨의 직업은 농부. 목에다 지금 뭐 매는 거예요? 이거 스카프를 매야 이쪽으로 사이사이로 볕이 들어가니까 햇볕이 좀 덜 타구로. 아직은 소중하니까.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아들을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부모님. 나도 타야지. 아들 있는데 그럼 내가 왜 누가 그렇게 하고 내가 엄마 차잖아. 오라이. 마이카를 꿈꾸며 처녀적 따줬던 운전면허증을 이런 용도로 사용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만 어느새 농기계 운전의 달인이 된 황성의 여사의 차를 타고 가족이 도착한 곳은 배밭. 배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과수원 농사도 본격적으로 바빠졌습니다. 예. 엄마 이제 진짜 잘하네. 잘한다. 엄마의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왜 뭐. 엄마가 이제 이거 다 해. 배 따가도 이거 실어가 내려오고 이제부터. 자꾸 일이 많아지네. 나는 한 살씩 자꾸 더 먹어가는데 일은 자꾸 하나씩 더 많아지니까 그 행복한 거지 뭐. 아내와는 반대로 점점 한량이 돼가는 남편 의라 씨. 멀리 꼽아줘야지. 엄마 머리에 꼭 꼽으면 안 된디. 왜? 머리에 꼭 꼽으면 비 오는 날 뛰면 고맙습니다. 안 되니까. 요 호주머니 있으면 요 딱 꼽아주면 그- 되는데. 나도 당신 꽃선물 해야지. 이거 안 내려오면. 배꽃이 떨어지던 날 노래도 있잖아. 아유, 됐네. 와 멋지네. 진짜 멋져. 바위 같은데. 안 파이도. 감사합니다. 여기 풍수가 뭐 꽃이 순놈이야. 요거는 암놈이거든. 그래 요래. 그냥 순놈인데 나는. 요 꽃가루를 아, 순놈인데. 요 꽃가루가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수정해야지. 수정한다 이 말이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고배는 암꽃만 피는 품종. 때문에 다른 품종의 꽃가루로 인공 수분을 해줘야 열매가 열립니다. 신고배나무가 대부분인 재혁신의 과수원. 해마다 봄이 되면 인공 수분 해주는 게 큰일입니다. 꽃송이 하나하나에 꽃가루를 발라줘야 하는 인공 수분. 헌데 재혁 씨 일하는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원래는 이걸 이제 붓으로 일일이 다 찍었었는데 하나하나씩 꽃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기계로 하니까 작업 능률이 훨씬 높아졌죠. 타조톨로 만든 붓끝에서 자동으로 꽃가루가 나오는 인공 수분기. 지난 겨울 재혁 씨가 영농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돼 올해 처음 사용해보는 기계입니다. 하나하나 툭툭이 때리는데 그러지 말고 얘가 네. 쭉 그냥 밀고 가보라. 어떻게 한번 시원 보이지? 그래, 내가 해볼게. 이렇게. 만약에 이 가지 같으면은 이래 그냥 이래 가보면 된다 카나. 이래 지나가 보라고 쭉 이래. 니는 하나 가지고 툭툭툭툭 이라고 그래봐서 이거 하나하나 뭉치는 게 낫지. 배꽃 다칠까봐. 아니다. 그래 안 하면 작업 속도가 나간다. 이 배꽃이 피 가지고 뭐 니 수정 다 할 때까지 피가 있는 것도 몰라도 이거 그 수정하는 기간이 피가 3일이 최고 그 중요한 시간인데 이 넓은 천지를 언제 니 3일 만에 다 하겠나. 그래야 대충 하고 지나가도 열릴 건 다 열리고 안 열릴 건 안 열리고 한다. 하나하나 뭐 잘 열리라고 그것만 내 두드리고 앉아 있다가 시기 놓치면 다른 건 하나도 안 열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가 필요한 거고. 재혁 씨의 직장 상사이자 담임 교사인 아버지. 아들에게 농사를 물려준 뒤론 훈수 두는 걸 직업으로 삼으셨죠. 됐다. 꽃이 이래 많이 피도 배나무에 몇 개 결실 안 되면 최고 속상합니다. 뭐 일단 결실이 돼야 잘 키우든지 못 키우든지 그게 판결이 나는데 1년 농사가 다른 거는 뭐 묘종 농사가 1년 농사를 하는데 얘는
배나무 이거는 수정이 일년 농사. 이게 항상 일할 때는 이제 그냥 기쁨 줘. 그래 노래 한 곡 해야 돼. 그죠? 니 한번 불러봐라. 니도 불러. 잡은 김에 한번 아니, 했어. 니도 좀 해봐라. 잡은 김에 한번 했어. 아니 나는 금방 일했잖아. 니 한번 해봐라. 그거 해라. 내가요. 신청곡 몇 개. 뭐 여행을 떠나요. 여행 지금 아들내미는 일한다고 여행 못 너가 가가 하고 이제 아쉬운데. 떠나야지. 한번 해봐라. 푸른 언덕에 어이. 배낭을 메고 어이구.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푸른 언덕에 농대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세 번째 봄을 맞는 재혁 씨. 황금빛 아직은 초보 농사꾼이지만 힘이 아닌 흥으로 일을 하는 농부의 철학은 제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요. 과수원에서 경운기 시동을 걸고 몇 번 털털털 거리면 도착하는 재혁 씨네 호접난 온실. 호접난 농사는 재혁 씨네 농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원. 며칠 뒤 경매 출하를 앞두고 화분 정리가 한창입니다. 오래됐어요. 한 10년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아리송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인정을 해줘야 좋은 거지. 제가 잘한다 해서는 안 되겠고. 예. 그런데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물 주는 방법이라든가 요령이라든가 뭐 그런 게. 열대지방의 원산지인 호접란은 온도, 습도가 맞지 않으면 꽃을 피우지 않아 농사짓기가 무척 까다로운 식물입니다. 꽃잎이 나비의 날개 같다는 호접란은 선물용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호접란 중에서도 재혁 씨네가 주로 키우는 건 만천홍이란 종류입니다. 욕 받지요. 엄마, 내가 인공수분 하는데 팔이 아파가지고 욕을 좀 많이 받다. 아이고. 아니야. 내가 욕을 좀 많이 받다. 고생했다. 아이고 내 아들 고생했다. 이렇게 만져주고 다리도 만져주고 기특해가지고. 아니 다 하는 게 일을 척척 잘하는 게 얼마나 기특습니까? 그리고 네. 뭐 못하는 게 없으니까. 또 척척 너무 박사예요. 띄운다 또. 농촌에 젊은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요즘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고향에 돌아와 착실하게 농사를 짓는 재혁 씨는 부모님의 최고 자랑거리입니다. 부모님의 농사를 물려받기 위해 일부러 농업대학을 나온 재혁 씨. 대학 때도 호접란에 대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제일 어린 묘종이에요. 여기 이제 제일 어린 묘종. 들어온 지 지금 약 한 20일 정도 된 모종이고, 그다음 이렇게 총 4번의 분갈이를 하게 되고, 제일 어리서부터 이렇게 꽃이 달리기까지는 약 한 20개월에서 26개월, 조금 더뎌지면 한 34개월까지. 2, 3년은 키워야 꽃을 피우는 호접란. 분갈이를 하는 날엔 동네 아주머니들의 손을 다 빌려옵니다. 아주머니들의 작업 능률을 올려주는데 재혁 씨의 입담만한 게 없습니다. 7살, 8살 요때는 이제 아버지 트랙터 타는 거 앞에 딱 타가지고, 아버지 앞에 딱 타가 이제 운전하는 거 내 본다 이거죠. 그게 내 보면 이제 아버지가 하루는 이랬다 하는 게라, 니 한번 해봐라 걔가. 예 알겠습니다 걔가. 내가 한번 해보고 되는 기라. 그리고 우리 아씨가 항상 칭찬하잖아. 제 얘기는 항상 칭찬합니다. 그래가 너무 잘한다고. 아 민망한데. 1등 아들이지. 1등 아들 맞지. 제 얘기 우리 사이 삼집은 딸이 없어 유감이다. 농촌에 산다고 또 뭐. 요즘은 농촌이 좋다. 나도 농촌에 안 살아봐서 근데 요즘 내가 시골에 와서 보니까 농촌이 좋아. 재혁 씨 얘기만 나오면 화제 만발.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들 탐내는 건실한 총각입니다.
그날 저녁 예초기에 손전등을 고정시키는 재혁 씨. 이 밤에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이런 이 야심한 밤에 일을 하러 나갈 모양입니다. 좋아. 과수원 수분 작업에 호접난 분갈이까지 피곤하기도 할 텐데 밤일까지 나가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이래저래 일하다 보면은 낮에 못한 일 지금 좀 시원할 때 짬내서 해버리려고요. 가수원에 나무 주위에 봄이니까 풀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부드러울 때, 풀이 조금 어릴 때 나무 주위에 풀만 이렇게 좀 걷어내버리려고요. 과수원의 풍부한 거름을 먹고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들. 나중에 잎이 억세지면 풀베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풀이 연한 초봄에 미리 베어두는 게 부지런한 농부의 지혜이기도 한데 그래도 그렇지 이런 야밤에 풀베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잘 보여요. 잘 보여. 재혁 씨를 말리러 온 어머니. 이 비라 이래가. 잘 빕니다. 보라씨 딱 따라놓으면 잘 빕니다. 어? 보라씨 딱 따라놓으면 잘 빕니다. 안 된다 가자. 내일 해라. 내일 언제 하는겨? 어? 내일 언제 하는겨? 내일 할 얘기 없나? 인자 막 시작했는데 가자고 뭐야. 혼자 시작했다고. 네. 그래도 밤에 이래. 밤에라도 해야 안 되겠는겨? 어? 밤에라도 해야 안 되겠는겨? 가서 다치면 왜 티가 돌거든. 티 뭐 다치면 잘라. 뭐이 가게 시소네 요거 마무리만 조금 해놓고 갈게. 조금 하고. 거의 다 됐어 이제 진짜로. 어? 네, 뭐이 가게 시세. 오늘에. 예, 아버지 욕받다 아버지랑 같이 씻어. 네. 같이 들어가자는 어머니를 굳이 먼저 보내더니 예초기 시동을 꺼버리는 재혁 씨. 이제 일을 그만하려나 봅니다. 왜요? 아, 어머니 또 너무 오래 하려니까 어머니 또 걱정하실까봐. 가봐야지. 좀 더 열심히 좋겠구만. 아이 좀 많이 남았네. 우리 재혁 씨 마음 쓰는 것 좀 보세요. 동네 아주머니들 칭찬이 자자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일의 효율이나 시비를 따지고 들기보다는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태도. 효도란 이런 게 아닐까요? 아버지 을하 씨가 출근 준비가 늦었다며 성화십니다. 재혁 씨네 가족은 시내에서 꽃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키운 난들을 경매에 넘기지만 시내 매장을 운영하면서 판로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매장엔 가족끼리 돌아가며 나가는데 오늘은 재혁 씨와 아버지가 당번을 보는 날입니다. 화이팅! 어디? 화이팅! 단상도 하고 청소 깨끗이 해놔. 예스. 티 담아놓고. 갈게. 온실에서 키운 꽃을 싣고 시내로 출발합니다. 아름답고 미운 새 아미새 당신 남자의 애간장을 태우는 여인 안 보면 어른들과 어울려 일을 하다 보니 재혁 씨의 애창곡은 트로트가 됐네요. 잠깐 이거. 농장에서 키운 꽃을 직접 팔아보자는 건 아버지 을하 씨의 오랜 바람. 농장 일이 벅차 엄두를 못 내다가
재혁 씨가 졸업을 하면서 매장을 운영할 여력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꽃 많이 피었다고. 제가 청년한테 저 꽃 키우는 법을 좀 배워가지고 지금 올해 꽃을 이쁘게 피워놨거든요. 지금 꽃이 많이 폈어요. 해양거, 그리고 꽃대도 좀 굵게 이렇게 굵게. 예, 잘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거기에 너무 집중적으로 이렇게 농협 노출이 공판장에서 돼버리니까 직접 난을 키워 판매하는 매장은 재혁 씨네뿐. 옆으로 재혁 씨네 매장에 들르면 꽃을 키우는 농부가 들려주는 자세한 설명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저희가 받잖아요. 그럼 그 금액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해드려야 손님도 또 이해를 하시고 잘 키우실 수도 있고 생명인데 쉽게 죽으면 안 되는 애들인데 혹시나 사람으로 인해서 좀 관리가 미흡해서 죽을까 싶어서 그 걱정도 되기도 하고. 꽃이 빨리 죽어야 또 사간다는 말도 있지만 꽃을 살리는 재미를 배운 손님들은 다시 꽃을 삽니다. 꽃을 보는 재혁 씨의 표정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이쁘네. 잘 있어 나오네. 눈인사 하고 있잖아요. 누가 인사하시는 건데요? 꽃하고요. 잘 있었는지 밤새 안녕히 계셨는지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는지 손님들 오시면 이렇게 꽃을 툭툭 치시는 분이 많아요. 꽃도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사람도 지나가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좀 얄밉죠. 매일 보는 꽃인데 그렇게 꽃이 좋을까요? 그날 저녁 이쁘라네. 빨리 지나간 거야. 예. 꽃집 청년 재혁 씨 이번엔 배농사를 지는 농부로 돌아왔습니다. 요게 이제 배꽃가루 수정하기 전에 이게 그 아까 여기 봉지 이 봉지에 들은 게 그 배꽃의 수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숯 이거를 이제 그 요 빨간 가루 이게 이제 내가 그 알려줄게. 이게 석성자는 왜 이었냐면은 이게 이제 그 배꼽 가루만 하면은 너무 양이 가이 정량제거든요. 그 증량제 양을 저 늘리려고 하는 거. 다 됐습니다. 꽃가루 요만큼 진짜 금덩어리보다 더 비싸다 이게. 금값보다 비싸다. 요즘 금값이 참 올라가지고 모르겠다. 전에는 금값보다 비싸다고 계산이 그래 나왔거든. 그게 무슨 틀인가? 나 그거 타서 이거 타서 있더라네 이거 보니. 그래 시험을 쳐야 되고 며느리 내 볼 때도 시험 칠 게다. 왜요? IQ가 얼마인지 그래. 머리가 배 조과는 어느 시기에 해야 하며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그래. 들어봐야 돼. 그래. 농업에 대해서 또 테스트 한번 하시죠. 그리고 안 올라갈 낀데. 그러면 안 올라갈 낀데. 아들이 이제 해가지고 자기 그거 마누라를 그 해야지. 당신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래 하면 안 돼. 기증하고 콧. 배 많이 열 일이. 그냥 기안에서 들린. 정근이 나온다. 정근이 나. 기청소 해줄게. 기청소. 군청에 다니는 둘째 누나 정은 씨가 때마침 퇴근을 합니다. 무슨 틀이야? 밖에서 귀 비는 거. 아니 거기라고? 아니, 이거 근데 배가 이거 먹고 떨어진다. 그거 별로 안 좋다. 그래가 이 상태 안 좋은 배 나오겠네. 수술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 마을에 젊은 사람 구경하기도 힘든데 짧게. 이 집 부부는 아들, 딸을 아직도 곁에 두고 있으니
시골에선 보기 드문 행복을 누리고 있는 셈이죠. 코입이 돼. 이 안에서 달린. 아직 이슬도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아침. 재혁 씨가 새벽밥을 먹고 일터로 나갑니다. 평소와는 달리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과수원의 첫 번째 약을 치는 날. 바람이 불지 않는 이른 아침이 약을 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거든요. 생선류, 물고기 같은 거를 그 물고기 이렇게 모아놓은 데다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미생물이 그 번식하게 발효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새벽에 날이 춥고 밤에 날이 춥고 이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노, 그 꽃이 결실되기 전에 얼거든요. 그럼 이제 그 동해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약이에요. 두툼한 방수복에 마스크까지 챙겨 쓰는 재혁 씨. 과수원에 약을 치려면 이렇게 중무장이 필수입니다. 키가 큰 과일나무에 약이 닿으려면 이렇게 하늘에 대고 약을 뿌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수원 농사에서 제일 힘든 일 중 하나가 약치는 일이라고들 합니다. 그나마 고압으로 약을 분사시켜주는 기계가 나와 일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친환경 미생물 약제는 건강엔 좋지만 일반 농약보다 효과는 덜한 편. 더 자주 뿌려줘야 하는 수고가 따르죠. 하지만 조금씩 약제 사용을 줄여 유기농 배를 생산해내는 게 재혁 씨의 장래 목표입니다. 어우. 무슨 옷에서 액젓 냄새가 나요. 비릿한. 꽃이 지고 결실이 올라오는 걸 보니 약칠 시기를 딱 맞췄네요. 농부 3년 차, 재혁 씨는 이제 부지런할 때와 게을러도 되는 때를 구별할 정도는 됩니다. 그날 오후 집 앞 텃밭으로 나온 재혁 씨. 이번에 봉지가 찔기노. 어머니가 얼마 전부터 부탁하신 텃밭을 갈아 놓을 생각입니다. 이 낡은 경운기가 재혁 씨가 초등학교 때부터 몰았다는 경운기입니다. 이 경운기가 예.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제 나이랑 저보다 조금 어릴걸요? 근데 이게 지금 시동에 걸릴까요? 한 방에 걸리죠. 일발 시동. 야, 니 안 그랬잖아. 아, 이제 되겠다. 재혁 씨와 경운기의 찰떡궁합. 원앙 소리 부럽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릴 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뭐 경운기 트랙터, SS기 뭐 촌의 농촌의 기계라는 기계는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냥 지금까지 잘 써먹고 있죠. 집 앞 텃밭은 어머니의 취미 생활. 이곳에 가족이 먹을 채소를 심을 계획입니다. 삐뚤삐뚤한 게 영 마음에 안 드네요. 이래봬도 예전에는 트랙터 신동 소리 많이 들었는데 다 예전 얘기가 돼버렸어요. 기계가 경운기가 마음에 안 드네. 영 비실비실해 얘가. 어디는 깊고 어디는 낮고 아무리 봐도 트랙터 신동에 만든 밭고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을 이불 삼은 재혁 씨, 세월 좋게 낮잠 자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너무 일찍 일어난 탓일까요?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여보세요. 네. 네. 아버지 전화입니다. 전화를 받고 서둘러 집을 나서는 재혁 씨.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인데요. 온실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천장에 차광막부터 칩니다. 하마터면 직사광선에 난 잎이 상할 뻔했습니다. 호접나는 온도, 습도에 민감한 식물이라 날씨 변화가 심한 봄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잠깐 깜빡하고 잠을 자버렸는데 해가 쨍 떠버려가지고 급하게 빨리 차광을 쳐줘야지. 이파리가 좀 뜨끈뜨끈한. 그 시각 난 농장에 불심 검문을 나온 아버지. 그것도 모르고 쿨쿨 낮잠을 잤으니 재혁 씨 이제 어쩌죠? 이 관리표가 올해부터 다 달아놨더만 그게 없네. 내가 먼저 볼까네. 이 봐라, 이 상태 이거는 상품 가치가 되겠나? 없죠. 안 되지? 응. 이 상품 가치 안 되는 걸 여기 놔놓으면은 장사만 많이 차지하고 이 병이 또 옮길 수도 있잖아. 빨리 적어야 된다. 그럼 2009년 4월날 입시겠다 이 말인데 그죠? 예, 들어온 거예요. 그럼 오늘이 며칠이고 딱 2년 좀 됐네. 2년 같으면 초라가 돼야 된다. 우리 늦게 키웠다. 다른 사람은 1년 몇 개월 만에 초라 해가지고 그 가격이 나오면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6개월 한 정도 더 키운단 말이야. 그럼 6개월 더 키우는 만큼 우리 손해잖아. 내가 아빠가 이거 없는 거 없다 안 되겠다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지금 없잖아. 무슨 품종이 언제 심어져가지고 비료는 언제 줬다 하는 그게 딱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도 자기 혼자만 마음속으로 하고 있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잖아. 이게 관리가 안 된다고. 아빠가 항상 지적하고 싶은 이거다.
조목조목 옳은 말씀에 제 역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은 것도 속상하지만 진짜 속상한 일은 다 키워놓은 난 모종이 죽어나가는 것. 아버지 말씀을 듣고 골라낸 병든 난들이 금세 한 포대 가득입니다. 아내가 완전 사람 화상 입은 것처럼 부풀어 오르는 경우도 있고, 지금 당장 표가 안 나도 지금 조금씩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은 다음에 더 환경이 안 좋아졌을 때 쉽게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최대한 적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방심했네요. 2년을 넘게 키운 난을 낮잠 한숨에 꺾어버린 재혁 씨. 난을 키우는 농부에게 이만큼 마음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 성희 씨 얼굴이 어둡습니다. 아버지 의라 씨도 침울하긴 마찬가지. 혈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버지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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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